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면역세포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들이 좀 많으셔서 제가 면역세포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어떤 타이밍에 어떤 횟수로 하는 게 가장 필요한지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면역세포 치료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요. 내 몸의 말초혈액에서 면역세포, 그 혈액 안에 있는 면역세포만 분리해서 많이 배양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치료가 면역세포 치료예요. 그런데 이때 면역세포를 분리해서 배양할 때 어떤 세포를 배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NK세포 치료도 있는 거고 또 NK T세포 치료도 있는 거고 T세포 치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허가된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치료만 허가돼 있냐면 NK T세포 치료요. 여러분들이 상품명으로는 뭘로 알고 계시냐면은 이뮨셀 LC라는 상품명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뮨셀 LC라는 여러분들이 상품명 면역세포 치료를 이제 대부분은 이제 T세포 배양 치료라고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용어를 하자면 이건 T세포 배양이 아니라 NK T세포 배양이에요. NK세포에다 T세포 기능을 또 합체시킨 NK세포 기능하고 T세포 기능, 듀얼 기능을 가진 세포를 만들어서 이거를 많이 배양시켜서 다시 넣어주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면역세포 치료제 이뮨셀 LC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제 NK 맞으러 일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NK는 안 되냐? 우리나라는요, 이 면역세포 치료에 대한 허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본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냐면은 이 면역세포가 실제로 임상에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라든지 아니면 재발률이라든지 확실하게 이것이 그 효과를 보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식약처 허가가 나거든요. 성공한 임상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허가를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NK 배양 기술이 없어서 지금 NK 주사를 안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허가가 안 돼서 그렇지 NK 배양은 많이들 할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거는 임상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입증한 임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NK는 허가가 안 났고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허가가 난 게 NK T세포 배양이고 그게 상품명으로는 이뮨셀 LC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NK에 대한 집착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이뮨셀 LC라는 게 사실 NK T세포예요. T세포 배양만이 아니라 NK세포에다가 T세포 기능을 두 개를 합쳐놓은 그런 세포를 만들어서 배양시키는 거기 때문에 NK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여러분들이 맞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NKT 세포인 이 이뮨셀 LC 이 치료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이크로 튜머를 컨트롤하는 치료제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자, 이 마이크로 튜머를 컨트롤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거는 1마이크로미터라는 거는요 0.001mm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식별되지 않는 너무도 작은 암으로 있을 때 마이크로 수준의 볼륨으로 크기로 있는 암세포를 잡는 게 그거를 해치우는 게 이 면역세포 치료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효과를 가장 볼 수 있는 거냐면 실제로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암 덩이가 눈에 보이는 게 큰 것들이 있다. 이때보다는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한 이후에 제거하자마자 그때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를 보려면 그때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치료제가 이 면역세포 치료제예요. 나는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도 하지만 몇 프로라도 재발할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 내 몸 안에 이제 남아있는 씨앗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암은 없는 상태죠. 그때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게 이 면역세포 치료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술한 이후에 그러면 한 1년 지난 다음에 해도 효과가 있냐? 이 면역세포 치료제는요, 암세포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암세포의 볼륨이 작으면 작을수록 효과가 있는 치료제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 몸에 수술 이후에 암세포의 씨앗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2개의 세포가 남아있다면 내일은 4개가 되고, 그 다음날은 8개가 되고,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블링 하는 게 암세포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볼륨은, 내 몸 안에서 사이즈는 계속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 치료제는 수술한 날짜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안 하는 분들이라면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난 이후에 시행하면 되고, 자, 수술한 날짜로부터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면역세포 치료제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수술적으로 완벽하게 제거된 눈에 보이는 암이 없는 분들이 수술 후에 빠르면 빠를수록 그때 효과가 있는 게 이 면역세포 치료제고, 자, 그러면 저는 수술 후에 항암을 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수술 후에 항암을 하는 경우는 재발할 확률이, 어떤 전신 전이의 재발의 확률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면역세포 치료제도 하고 싶어요. 근데 항암 치료 끝나고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항암 치료 할 때 하는 게 좋은가? 항암 치료 할 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세요. 만약 면역세포 치료제의 효과를 나는 같이 보고 싶어요, 나는 할 거예요, 그런 분이라면 그 치료의 효과가 더 높은 타이밍은 항암 치료를 할 때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 몸에 수술 후에 암세포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재발을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면역세포 치료도 뭔가 다른 치료도 병행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항암 치료로도 남아있는 암의 씨앗이 또 생길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암의 씨앗들은 항암세포로 그나마라도 힘들 때 이 면역세포가 같이 들어와서 작용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암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면역세포 치료하는 것보다 항암치료가 남아있는 암세포의 씨앗을 막 괴롭히고 있을 때 이때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더 되는 치료다. 그래서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항암치료 끝나고 하실 게 아니라 항암치료 하실 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저는 수술적 제거가 안 된대요. 저는 4기암, 전이암이에요.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자, 이런 분들도 언제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냐면 항암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예요. 자, 4기암 환자일지라도 지금 항암 치료를 할 때 그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항암제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는 하지 말래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암 덩이를 쏙쏙 줄이는데 면역세포 치료제도 힘이 없다. 그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옳은 목적은 아니에요. 자, 4기암, 전이암 환자일지라도 가장 도움이 되는 때는 그래도 항암제가 들어가서 이 암세포들 괴롭히고 있을 때, 그때 같이 공격을 해줄 수 있는 게 면역세포 치료제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도 항암 치료에 잘 듣고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전이암 환자인데 항암 치료 중인데 잘 듣다가 요즘 들어서 종양표지자가 막 올라가고 있다. 아마도 내성이 생긴 것 같다. CT에는 아직 내성이 생겼다고 하지는 않는데 종양표지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할 때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면역세포 치료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때는 면역세포 치료 도움 별로 안 돼요. 자, 항암제에 이미 내성 생겼을 때, 종양표지자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때는 면역세포 치료제 들어와 봤자 큰 도움 안 된다. 차라리 항암제 바꾸고 새로운 항암제 들어갈 때, 한 번이라도 새로운 항암제 들어간 다음에 그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자, 왜냐면 이 면역세포 치료제가 워낙 고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정말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에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항상 내성 생겼을 때 많이 하시거든요. 내성 생겨도 항암제 바꾸고 항암제 한두 번 들어간 다음에 내성이 조금 이렇게 눌렸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 내성이 다 생겨서 안 좋을 때, 그때 부랴부랴 다급해서 면역세포 치료 들어가는 거는 좋은 치료 타이밍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정말로 항암제 치료제 하나도 할 게 이제 더 이상 없대요. 저는 전이암이에요. 그럼 저는 전혀 하면 안 되나요? 하셔도 돼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면은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췌장암, 4기암 환자에 대한 임상이 있어요. 췌장암, 4기암 중요한 항암제 다 내성 생긴 분한테 했을 때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암이 커져가는 사이즈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암의 덩이를 훅훅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늘어나는 그 사이즈를 만약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분의 생존율에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췌장암에 있어서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 다른 항암제 했을 때보다 생존율 향상에는 도움이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항암제 할 거는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삶의 질을 더 높이고 싶고 내 암이 커져가는 속도를 좀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금액적으로 큰 문제가 나한테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몇 번을 해야 가장 좋은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횟수예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 치료제는요, 여러분,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좋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간암 환자에 있어서 이뮤세렐시 이 면역 치료가 이제 임상에서 성공을 거뒀는데 이 임상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서도 이제 디스커션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에도 이런 NKT 세포 배양해서 이제 간암 환자한테 치료하는 임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존율 향상까지 이루어주지 못했어요. 이전 임상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이 이뮤세렐시 임상은 생존율 향상까지 갔단 말이에요. 재발률도 많이 낮추고 생존율 향상에도 도움을 줬어요. 간암 환자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전 임상들은 이 NKT 세포 배양해서 맞는 횟수를 10회 이하로 했는데 우리 임상은 몇 회를 했냐면 16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횟수를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걸 횟수를 저는 마냥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외국의 임상에서 데이터 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임상에서 데이터 낸 것들도 다들 이야기하는 거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다. 그런데 도대체 몇 회까지를 그럼 최소 기본으로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라서 예를 들어 6회를 기준으로 6회 이하로 한 것과 6회 이상으로 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뭐 분석한다든지 4회를 기준으로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임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3중음성 유방암 환자에서 어떤 결과를 봤냐면 6회. 자, 6회 이상으로 할 때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할수록 좋은 결과로 가는데 그래도 정말로 치료 효과를 보기는 볼 거냐 말 것이냐의 기준은 6회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진료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6회 못할 때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맛보기처럼 뭐 한 번, 두 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하고 그럴게요. 이렇게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 치료는 그런 치료제가 아니다. 몇 번 맛보기로 하고 치료 결과를 기다리는 치료제가 아니라 다다익선으로 많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면역세포를 많이 배양해서 횟수를 많이 쳐주면 쳐줄수록 치료 효과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를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내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니다. 그런데 임상 데이터를 보니까 적어도 6번은 해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 기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더라. 그 다음에 간암 환자의 경우는요. 저도 정말 여러분 웬만하면 16번 이상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횟수가 너무도 중요한 게 이 면역세포 치료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면역세포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NKT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NKT 세포 치료제는 언제 효과가 가장 있는 치료제냐면 마이크로 튜머, 마이크로 단위 0.001mm 이하의 볼륨, 사이즈를 가진 암세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 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다. 그래서 암이 자라나는 시간을 두지 말고 수술로 절제한 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하면 할수록 좋은 치료제다. 그리고 이제 전이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항암제 막 내성 생겼을 때 항암제 바꾸지도 않았는데 그때 같이 시작하는 거 그거는 좋은 타이밍 아니다.
항암제에 무조건 잘 듣고 있을 때 들어가셔야지 이 치료제가 정말로 가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간암 환자분들이라면 정말 횟수 지켜서 16번 이상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 제가 하나하나 또 앞으로도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암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암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